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도 주가지수가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요즘과 같은 장에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매매를 쉬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그래도 매매를 꼭 해야 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최소한 지키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을 한 종목, 그런 종목만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에는 여러 종목을 단타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야 장 초반에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에서 1%, 2%, 3%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이런 장에서 오히려 종목을 매매했을 시 수익보다는 손실이 안 나면은 진짜 잘하는 매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시 그래도 하락률은 가장 낮고 그리고 수익은 또 높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하락장에서는 시장에서 종목이 살아있는 아직까지 죽지 않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만을 매매 대상으로 선정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우선 이렇게 보시는 종목은 KH 바텍인데 이평선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고 이 20일 이평선이 꺾이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매매할 시 이런 종목만을 매매를 하게끔 항상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이지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그렇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지수가 하락하지만은 이 기관의 수급이 절대 빠져나가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KH 바텍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닥에서 지금 거의 2배가 넘게 3배가 다 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일 만큼의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지만은 이런 수급의 측면과 그리고 이평선이 아직 살아 있음으로써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7%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종목이 강한 종목, 살아 있다는 종목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최소한 2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정배열인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기관의 수급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한정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아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모텍이라는 종목도 일단 수급이 살아있죠.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고 아무리 장이 하락장이더 하더라도 주가지수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까지 이렇게 종목을 받쳐준다면은 이 종목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 종목의 주인인 기관과 외국인이 받쳐주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연히 이런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20일 이평선 또한 우하향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 최소한 횡보를 하고 주가 자체도 20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최소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아울러 더구전자라는 종목을 봐서도 너무 교과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관의 수급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외국인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조정장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지만 역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고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너무 교과서적이래 갖고 진짜 선뜻 매수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오늘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종가는 8.83%지만은 분봉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최고가에서 큰 폭의 하락을 분봉상으로 오늘 장중에 일으켰다가 다시 장 후반에 끌어올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종목의 주인인 기관, 그리고 거기에 더 외국인까지 그 종목을 계속해서 순매수해 주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는 종목,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해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익 QNC.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오늘 4% 상승을 했지만은 종가는 0.81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 또한 공통점은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하락장일 때도 이렇게 종목이 기관의 수급 살아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장이지만 지금 21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관의 수급과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지 않는 이런 모습, 보이는 종목들을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매매 또한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물리면은 또 기관이 수급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수익이나 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심택이란 종목입니다. 심택이란 종목도 눈에 벌써 들어오시는 것이 이렇게 수급이죠. 기관의 수급이 아직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한 물량만큼의 기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장대 양봉을 뽑을 때 우리는 매매 시점으로 분명히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에서도 봤을 때 20일 이평선 역시나 계속 살아있고, 20일 이평선을 우하향하더라도 20일 이평선을 재차 다시 뛰어넘는,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단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장이 어떻든 간에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다 윗꼬리 달고 20%씩 올랐다가 결국 종가는 뭐 3%, 4% 상승, 이런 종목 역방향 한번 제대로 잘못하시면은 10%, 15% 손실 보는 거 순식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이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찾다 보면은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 검색 방법으로 찾으면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코스피 종목의 삼성전기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또한 이렇게 매수를 해줘서 상승을 해줬고, 21선을 이탈하지만은 이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있다면은 이렇게 힘든 장이대로 21선을 이렇게 다시 탈환하는, 이탈하였지만은 이탈하였을 시 거래량 감소와 외국인이나 기관의 이런 매도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차 21선 위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종목을 항상 관심 종목에 등록시켜 놨다가 이런 하락장에서 상승할 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상승할 시 우리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삼성전기는 코스피 종목이지만 지금 코스피를 보면은, 보시는 화면은 지금 코스피 차트하고 지금 매매 동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신문에서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외국인의 이렇게 역대급 매도가 매도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신문 기사도 오늘도 났었는데요. 지금 우측에 보면은 코스피 매도량이 뭐 3,900억, 2,600억, 뭐 4천억, 4천억, 8천억 상당히 지금 거의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지수를
그나마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개인 그리고 기관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코스피의 대형 종목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이런 삼성전기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매우 강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대다수 종목들은 지금 아까 매매 동향을 보셨듯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기관과 힘겨루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은 종목을 지수를 받치면서 종목을 코스피 대형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계속 기관과 외국인의 힘겨루기 싸움이 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접근을 했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막상막하기 때문에 둘 중에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잠시 빠져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힘겨루기 싸움에서 최종 이기는 자가 나타날 시, 그럴 시 우리가 그 종목을 매매하는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이런 코스피 대형 종목들, 우량 주고 대형 종목들이라서 이런 종목을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힘겨루기가 끝나는 지점, 누군가가 포기를 했을 때 외국인이 이기면 주가는 계속해서 매도 세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고, 기관의 매수 세력이 이긴다면 그 종목은 외국인이 포기를 하면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 지점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매매를 해야 된다면은 최대한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해야 될 것이고, 그 압축하는 기준은 이렇게 아직까지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종목들, 최소한 21선이 우하향하지 않는 종목,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막강한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기관, 그렇죠. 이런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들, 아울러 21선이 하향 이탈을 하더라도 재차 21선이 우하향하기 전에 힘을 발휘해서 재차 상승으로 탈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렇죠. 수급은, 기관의 수급은 계속 살아있고 21선 이탈했을 때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분명히 이 수량만큼 봤을 때 기관 매수 검색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놓고 기관이 이렇게 상승을 시켜놨는데 21선 이탈, 하락,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는 종목도 어쩔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도 지수는 하락할지 종목도 같이 따라 하락하지만 이런 종목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21선이 일시적 이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21선과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최대한 압축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두 가지 매매 기준에 의해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굳이 꼭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으셔야 된다면은 이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압축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하락장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최대한 작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 또는 분산 매수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제 1초점을 두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